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으로서 필립의 사연방해 덕분에 알게 된 팬입니다. 오늘 사연을 쓰는 이유는 시어머니의 소원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시어머니와의 일을 담고 있으며 재미있게 써보겠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고 부모님이 의사 부부로서 저를 낳았습니다. 제가 꿈을 향해 다른 길을 선택했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군요. 뻔뻔한 범죄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인간들의 변호를 맡고 싶지 않아 거절하기로 했고 정말 억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의 편에 서서 일했습니다. 많은 사건들을 일일이 적을 순 없고 그냥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 주거나 사기 피해자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명성이 자자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일을 잘하는 변호사로 소문이 나서 의뢰인이 줄을 서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수년간 열심히 변호사로 일했더니 어느새 30 중반의 나이가 되었고 거울을 보니 주름살과 흰머리도 여러 가닥 나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연애도 하고 쉬어가면서 지내라고 하셨지만 저는 비혼주의자이며 더불어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해서 살아왔던 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형사사건으로 한 남자가 찾아와서 주먹에 붕대를 동했다. 얼굴이 멍들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주먹을 찾아온 줄 몰랐어서 어지럽게 그냥 합의하고 끝내라고 조언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으니 완전히 틀렸다는 거야. 저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길거리에서 무지막지한 폭행을 하려던 놈을 제압한 적이 있거든요. 변호사님도 알 것 같아. 로미오 거리에서 발생한 그 사건이죠. 오, 그 뉴스의 주인공이세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치 공격하려던 사이코를 막느라 손목을 다쳤던 분이에요? 네, 그분 맞아요. 그때 그놈이 여러 사람을 공격하려고 해서 차단하려고 힘을 쏟은 결과로 주먹질을 좀 했었죠.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그 놈이 구속된 이후에 그놈이 나를 고소했어요. 고소 이유는 주먹질로 그놈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데 검사가 그걸 고소했대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인가 봅니다. 의로운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렇게나 말입니다. 또 다른 변호사들을 찾아다녔는데 합의하고 끝내는 것은 반이사벌이라고 합의금을 몇백 주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변호사들의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변호사협회에 고발해 버릴 테니까. 인간들이 왜 다들 그렇게 못났는지 모르겠네요. 같은 변호사로서 하는 말이에요. 박태식 씨 걱정 마세요. 저가 일을 맡아서 방위로 인정받고 검찰을 고발해서 위로금까지 싹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제 결심을 보여드리면 그 의뢰에 안심이 드는데 그제야 편하게 미소 지을 수 있겠지요. 제가 목격자와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판사님과 검사에게 확실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어디가 이 의인을 고소하냐고 큰 소리를 내기도 했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보상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악수하고 헤어지려는데 저도 모르게 그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박태식 씨, 나 박태식 씨를 찜했다네. 사님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셨는데 그러니까 내일도 연락하고 모레도 연락하고 매일매일 연락하세요. 변호사님 진심이세요? 악오를 시원하게 했더니 부끄럽네요. 먼저 가볼 테니 연락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라더니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이 벌렁거렸고 고백 또한 저도 모르게 멋대로 튀어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불을 킥을 하며 망했다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는데 늦은 밤 한 통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변호사님 아닌 지혜 씨가 우리 내일 데이트해요. 사실 저도 지혜 씨를 좋아해요. 하트. 그 문자를 받고 목소리가 울리도록 소리를 질렀답니다. 자, 아자 잡혔다. 드디어 나도 남자친구가 생겼다. 이튿날 저와 태식 씨는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 씨, 정말 제가 좋아요? 택시기사인 제가 좋다는 게 진심이세요? 네, 왜요? 변호사가 택시기사를 좋아하면 안 되나요?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래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택시 씨도 그렇죠. 택시기사, 제 사건을 맡아주시고 해결해주는 걸 보고 반해버렸어요. 솔직히 고백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혜 씨에게 한참 부족한 남자라는 걸 참았죠. 그런데 어제 고백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고백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건가요? 우리 둘 다 서로를 좋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오늘부터 1일이네요. 아, 네네, 맞아요. 오늘부터 1일, 그와 처음으로 사귀게 된 순간. 비혼주의자를 포기했어요.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나서 혼자 살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연애를 하니까요. 중간이 없이 바로 들이댔습니다. 그럼 바로 말 놓자. 오빠 호칭은 뭐로 할까? 오빠는 근육질이고 코가 크니까 딴딴이 해야겠다. 오, 그래? 그거 좋다. 그럼 나는 지혜. 눈이 크니까 까꿍이 해야겠다. 까꿍아, 딴딴이. 오늘 뭐 하고 싶어? 저희는 사귀기로 하자마자 애칭을 정하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뭐 하고 싶냐고? 보자. 아, 나 MT 가고 싶어. MT 가자. T라면 모텔, 까꿍아. 우리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저진 누가 모텔이? 그래 말 그래 돌 MT. 대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해서 MT를 한 번도 못 가봤다고. 그러니까 공기 좋은데. 양평이나 가평 아니면 강릉이나 어디든 물 좋은 공기 좋은데 가보고 싶어. 아, 내가 오해했구나. 난 모텔 약자로 T를 말하는 줄 알았어. 하여튼 남자들은 생각이 다 똑같구나. 오빠, 저질 같은 모텔 얘기 그만하고 얼른 출발하자. 렛츠고. 오, 그래. 렛츠고. 남자친구가 끌고 온 택시를 몰고 양평의 한 계곡으로 놀러 갔습니다. 거기서 발도 담그고 백숙도 먹고 자연을 즐기며 휴식을 즐겼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 때쯤 남자친구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딴딴이 오빠, 운전하느라 고생했어. 아니야, 이 정도는 껌이지. 그럼 내일은 뭐 할까? 일이 바쁘니. 응, 바빠. 그러니까 내일은 오빠가 도시락 싸서 내 사무실로 놀러와. 사무실에 거기 수사관이 직원들이 보면 무슨 사이냐고 물을 텐데 까꿍아. 나랑 사귀는 사이라고 말해도 되겠어? 딴딴이 오빠 또 자존심 낮은 소리 한다. 택시 기사가. 어때? 하여튼 내일 안 오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알겠어? 내일 맛있게 싸서 놀러 갈게. 그래서 다음날 그가 제 사무실로 와서 저녁을 함께 먹고 직원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놀다가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매일 조금의 시간이라도 꼭 만나고 헤어졌어요. 그를 만나고 나서는 인생의 즐거움이 배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콧노래가 나왔고 일하다가 힘들 때 딴딴이 연락을 받으면 미소가 절로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좋아 죽는 사이가 되어서 1년 동안 매우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둘은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운명 같은 사이가 되었고 시간을 더 보내지 말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친정에 먼저 갔는데 부모님은 그이가 택시에 기사라는 말에 실시하기 직전 상황까지 갔다. 전날 서귀포에서 있었던 것이 남자가 택시 기사였다고 해. 아니 내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너무 사귀기 좋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택시기사와 결혼하겠다고. 여보, 이게 꿈인 거지? 꿈 같지 않아. 내가 그를 어긋나게 생각하고 꼬집었더니 아파.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겠어. 지혜야, 너는 우리에게 반항하고 싶어서 그 남자를 가져왔니? 혹시 우리가 너에게 실망을 준 적이 있는 거니? 부모님께서 예상대로 택시기사 남자친구를 반대하시더라. 그래서 제발 정신 차려달라고만 말했어. 남자친구는 분노할 거라 생각해서 가만히 후퇴했고 그 다음번 만날 때 다시 인사하러 다시 나섰어. 남자친구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부모님의 의견대로 헤어지지 말자고 했어. 굳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
까꿍아, 함께 있어 줄래? 헤어질 리가 있을까 싶어요. 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허락을 받을 테니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봐 주세요. 고마워요. 우리 부모님 비난도 없이 참아줘서 고마워요. 까꿍아,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시니까 그럼 우리 엄마도 만나봐야 할 텐데 내일 아침에 찾아볼까요? 좋아요. 어머님이 날 싫어하신다면 어떡하지?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는 건 아니겠죠.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시니 예비 시어머니도 나를 예쁘게 봐주실까 걱정돼요. 이틀 뒤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봤는데 다행히도 시어머니가 반겨주셨어요. 태식이의 말대로 신임 예뻐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도 듣던 대로 엄청 미인이시네요. 우리 딴딴이가 누구를 닮아서 생겼다고 했더니 어머님을 닮았네요. 말도 재미있게 차를 끼면서 아가씨가 구김살 한 점도 없는 게 참 예뻐. 얼른 앉아요. 제가 손재주가 있어서 밥을 기똥차게 잘해요. 어머님, 저도 도울게요. 그리고 저한테 편하게 반말해 주시면 안 돼요. 제 친미를 세결하고 불러주셔도 좋아요. 그래요. 말 편하게 할게요. 새아가네, 어머님 고마워요. 제가 손주는 없지만 조수는 잘할 자신 있어요. 어머님, 그렇게 시어머니의 마음에 단번에 들게 되어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진짜 기가 막혔어요. 한정식에서 먹는 코스 요리는 그래 말해도 될 만큼 손맛이 정말 좋아요. 줬어요. 어머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식당의 구이는 정말 최고예요. 이 식당에서 들어서자마자 제가 먹은 반찬들과 똑같이 향기가 나네요. 그래서 난 집밥이나 식당 음식이나 같이 주문한답니다. 내 식당은 정식 생선 요리 전문점이라고요. 내 이름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음식은 정성이 중요하니까 매일 좋은 재료로 요리하고 있어요. 어머님, 혹시 체인점을 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빈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어머님이 만드신 게 최고로 맛있어요. 저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체인점을? 아니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인점 운영만으로도 버거워요. 어머님, 어떻게든 여러 매장에 어머님의 손맛을 전하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창한 계획을 제안합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창업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빠가 믿음직한 홍보를 한다면 금방 문을 열 수 있을 거예요. 미주에서 고주한 이야기에 따르면 시어머니께서 제게 심의 도움을 주셨고 남자친구도 좋은 생각이라며 도전해보라고 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의 가게 앞에 체인점 문의를 붙이고 온라인으로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식당은 이미 맛집으로 소문났기 때문에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금방 몇 명이나 모였습니다. 법적인 자문은 제가 지원하고 음식 점수는 시어머니가 판단하여 2달 만에 체인점을 오픈했습니다. 본점과 체인점 모두 번창하여 앞으로 성공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직 신경 쓰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연내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새아가 태식이와 결혼하겠다고? 왜 상결례나를 잡지 않느냐고?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너희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게 먼저야? 아니야, 그런가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잊어먹고 있었네요. 빠른 시일 내에 친정 부모님과 상의해서 날짜를 잡아보겠습니다. 혹시 너희 부모님이 시기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야? 하게, 변호사가 택시기사랑 결혼하겠다고 하니 시원하게 허락해줄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오빠를 반대하지 않으세요. 다들 바빠서 대화를 못한 것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변명을 하고 계속해서 친정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빠한테서 급한 목소리로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요.
무지마 폭행을 당했다며 빨리 병원으로 가보자는 전화를 했어요. 아빠와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출발해서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니 엄마가 누워 계셨어요. 엄마, 괜찮아? 많이 다친 거야? 아니, 난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어. 누가 나를 구해줘서 외상은 없어. 그냥 너무 놀라서 안정제를 말았는데. 안 다쳤다. 다행이네. 그런데 누가 구해줬다고? 그게 누굴까? 저기 오네. 우리 박서방 뒤를 돌아보자. 제 남자친구가 물을 적신 수건을 얼굴에 올려줘서 걸어왔어요. 그는 엄마 이마에 수건을 얹고 자세를 설명했죠. 까꿍아, 놀랐지? 아버님 놀라셨죠. 제가 택시 운행 중에 어떤 놈이 범행을 저질러서 내려서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구해준 분이 어머니였어요. 이 동생입니다. 문장을 수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 진짜 다행이네. 고마워. 왜 이렇게 까꿍이를 깜빡이시는 거야? 범죄자에게 도움을 줬던 그가 엄마를 구해줘서 결국 결혼을 허락받았다. 우리는 양쪽 부모님을 초대하고 레를 치르고 일주일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 부부가 되자 그는 더욱 더 사랑스러웠어. 키가 큰 사람이 지금은 제 자리를 차지하면서 대굴대굴 넘어지는 것 대신 챙겨주고 정리해줘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 남편은 택시기사를 하면서 시어머니의 체인점을 도와주다가 세월이 흐르며 체인점이 개 이상으로 늘어나자 아예 재료 공급까지 책임지게 되었어. 그래서 서울, 경기와 지방을 오가며 냉동식품을 관리하는 역할로 일하게 되었어.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는 좀 그랬는데요. 가난했던 시절을 겪었으나 성공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시어머니도 존경받는 회장님이 되어 돈방석에 앉으셨습니다. 손녀가 갖고 있는 아이들이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어머님은 전체적인 감독을 맡아 지점들을 순회하고 친정에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결혼한 지 4년 만에 딸을 낳았을 때 행복이 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손녀를 자랑스럽게 여겨 업고 돌아다니며 동네 방바닥을 뛰어다니셨습니다. 어머님이 딸아이를 매일 같이 돌봐주시는 것이 감사했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부부에게 부탁이 있다고 하셨어요. 세아와 태시아가 자랑스러워하는 손녀 때문에 고향에서 연락이 왔는데 마을에서 향후회가 열릴 때 한번 오라고 했대요. 우리 다 같이 여행하면 좋을까요? 네, 좋아요. 저도 어머님의 고향이를 궁금해했어요. 재미있는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좋다니 다행이에요. 바쁜 변호사님이 시간을 내주신다고 하니 고향 친구한테 내려간다고 답장해야겠네요. 우리 부부와 딸은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열흘 뒤 그날이 왔고 우리 가족들은 남편의 차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는 손녀를 옆에 앉히시고 환한 미소를 짓으며 챙겨주셨어요. 길을 계속해서 가다가 어머님의 고향에 도착했는데 비포장길에 들어서자 소똥 냄새가 짙게 풍겨왔어요. 우와, 이게 바로 고양이 향기인가요? 어머님, 여기 정말 좋은데요. 들판도 예쁘고 하늘도 좋네요. 도시락은 완전히 다르네요. 나도 여기서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다시 봐도 좋네요. 태식이가. 5살 때 이사를 했을 때 아들아, 기억나니? 글쎄요. 흐릿하게 기억이 나네요. 아, 저기 밀밭 근처에서 동네 형들이랑 잠자리 잡던 거 기억나요? 참 신기하다. 그 전에는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았는데 눈으로 보니까 기억이 되살아나네요. 내가 어릴 때 여기 들판을 엄청나게 뛰어다녔지. 그러다 남의 밭을 밟아서 혼도 많이 났고 말이죠. 다 추억이에요. 오랜만에 오니 정말로 좋네요. 시어머니는 고향에 도착해서 한참 동안 거리를 감상하셨습니다. 저희는 늦은 밤에 도착해서 마을 회관에서 숙박하려고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내려오시라 연락하신 분이 마을 회관을 관리하시는 분이셔서 바로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답니다. 이튿날 아침에 눈을 뜨고 깨끗하게 씻고 곱게 화장을 하고 시어머니가 고향 분들에게 저희를 소개해 주실 테니 제일 하세요. 예쁜 모습으로 들어가려고 화장을 했지요. 딸도 멋지게 의복하고 마을 회관을 나왔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의 친구가 여러 할머니들이 마을 회관 앞정자에 앉아 있었지요. 어머님은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인사하셨습니다. 얘들아, 자야 성 진짜 가득해. 반가운 손님들이 왔네 하면서 말했답니다.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며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정자 앞으로 접근하셨습니다. 얘들아, 오랜만이야? 35년 만이지. 어쨌건 반가워 하고 말했지요. 친구들아, 무이야, 친구요. 신부 어디서 친구를 만나니?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야네. 애비가 우리 집 모습이었던 걸 까먹었냐이? 몸종년이 세월이 지났다고 우리를 친구로 보는 거야? 그러게 말이다. 나이를 먹고 자식을 낳고 살아왔는데 옛날 기억을 까먹은 모양이다. 너 우리 집에 쌀 동량질 하러 다니던 거 기억 안 나냐네? 집안이 대대로 남자들은 모은 게 집들은 하녀 있잖아. 이 청년아, 넌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하인 냄새가 풍기는 그나. 너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거야? 응, 내 고향이지 그러니까 내려온 거야. 연병 고향은 무슨? 너는 족보도 작은 천박한 천시 집안이다. 아, 여기저기 떠돌다가 우리 마을의 빌부터 먹고 살았던 것이 어떻게 네 형 고향이 되냐? 얘들아, 친구들아, 오랜만에 봤는데 말에 그렇게 해야겠냐? 뭐? 친구들아, 우리 사이에 종이 놓여있네. 친구들아, 너희가 나를 몰래 조현이랑 봤나? 우리가 웃거나 서로 속상해했을까? 청년들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널 방금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와 친구들은 35년 만에 만나 막말을 하더군. 난 너무 화가 나서 일어서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으라고 손짓을 했어. 이윽고 시어머니가 다시 웃으면서 친구분들에게 말을 열었어. 그래, 우리 집은 남의 집 종노릇을 하던 천한 집이었지만 우리가 친구 사이 아니었냐? 난 그렇게 생각했었어. 이 천한 종년이 겁먹은 상태의 년이랑 친구하려 했나. 야, 종년아, 오랜만에 한번 놀자. 너도 기억하겠지. 저 밀밭 끝까지 내 발로 기어가서 다녀와. 시간은 10분 줄게. 늦으면 1초에 싸대기 한 번입니다. 시작해 볼까?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어. 아직도 날 이렇게 무시하니 그만 좀 고 말 좀 해줘. 나는 너희들이 진심으로 보고 싶었어. 저 종년 주동 아리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봐. 우리가 보고 싶대. 야, 년아, 너무 오래전처럼 맞서고 싶어서 몸뚱아리가 크게 그려지는구나. 그래, 보고 싶었다니까요. 때문이었는데 이젠 다른 이유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어. 나는 그만 다른 친구들 만나러 갈 거야. 미친 종년아, 누가 널 반긴다고 인사하려고 가는 거야? 내가 뭐든 될 줄 아느냐? 멍청한 년아, 제대로 당해봐. 이따 회관 앞에서 전치해봐라. 트로트 가수도 오니까 꼭 오라고. 요맘때에 종연했던 것처럼. 밥상에 술이나 차려주라고 해야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텐데 총을 부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잖아. 오, 저녁에 꼭 오세요. 우리가 친구들을 대접해 줄 테니까. 저는 분노하며 주먹을 꽉 쥐고 당장이라도 집들이를 손봐주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과거에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다는 걸 알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오, 이게 엄마 고향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러 오고 싶으셨어요? 맞아요, 어머님. 그런 할머니들이 뭘 보고 싶다고요? 내려오세요. 너무 썩지 마라. 그래도 나에겐 여기가 고향이자 소중한 곳이라고. 너희들 내게 종업이라고 불쌍하게 보이게 하지 마. 예전에는 누구나 입이 다물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전혀 못된 일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어머님,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코를 펴주세요. 어깨를 펴십시오. 어머님, 저는 아주 좋은 시어머니께서 힘내라며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른들에게 인사하러 다녀왔는데 19살이지만 시어머니를 마치 도련님처럼 부르며 무시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초대한 친구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어머니를 낮게 보고 있었고
우리 가족끼리 마을을 거닐며 풍경을 감상하고 오전을 보내고 오후부터는 마을 회관 앞에서 열린 마을회가 열렸습니다. 향년 할머니가 시어머니를 발견하시고는 크게 웃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야야, 친구들아. 여기 천신의 딸내미 점순이가 왔다. 천덕꾸러기 천신의 딸년이 왔다. 아이고, 그 여자가 아직 욕을 더 듣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욕을 듣고 싶어서 왔는지 모르겠네요. 저런 말은 하지 마세요. 어린이들이란 말이에요. 최면이 죽겠다는 뜻이다. 물론 최면은 없지만 그런 말이에요. 오, 점순아, 정말 예쁘게 변했네요. 서방이 죽었다고 하면서 나랑 농담하는 건가? 방화 관리가 안 되겠다. 나도 올 거야. 비로 산데 훌륭하게 됐다길래 점순아, 이거야말로 값싼 것 중에 최고의 값싼 것이었어. 집 저 집에서 때를 보내며 그리고 식구로서 살아가고 있어. 애비랑 애미가 춤추며 살다가 골병에 걸려서 점이 대신 일을 해야 했던 시절을 상상할 수 있어. 아이고, 점순아, 요즘에는 쌀밥을 먹지? 바닥이 반질반질해. 저 종려는 천신의 비로 인해 데려온 엎둥이의 소문도 있더라. 순아, 넌 어떤 사람인지 일어나서 나를 이끌어라. 그게 많은 노인들이 시어머니를 두고 있어. 희망에 찬 듯이 조롱하고 놀린 사람에게 참지 못하고 그를 돌로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 참기로 했어요. 남편과 나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참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계셨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지만 우리 식구들은 자연스럽게 식욕이 없어 음식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모르는 트로트 가수 한 명이 와서 1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다가 어머니를 내버려 두고 떠나자 어머니께서 분개하셨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막걸리를 마셔 흥이 나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지만 그때 어머니를 무대로 초대해 주신 할머니가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우선 나는 무대에 올라가서 할 말이 있어 한 할머니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주셨어요, 우리 순이. 며느리가 마을에 나가네요. 해 주세요.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가며 시어머니께 윙크를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갔다 올게요. 마을 어른들이 모두 어머님을 우러러 보실 거예요. 만들겠습니다. 이윽고 무대에 오른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저는 천점순 어머님의 며느리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고향에 35년 만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어르신들을 위해 저희 어머님이 이 마을을 위해 발전기금 1억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고향을 위해 큰 기부를 해주신 우리 어머님께 큰 박수를 부탁합니다. 저는 당연히 환호성이 터져나올 줄 알았지만 몇몇 노인만 해벌쭉 웃을 뿐 다들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요. 신녀 출신인데 성공해서 돈을 기부한다니 대아리 꼬의 모양이었습니다. 아, 천연이 돈 좀 벌었다고 유세 떨라고 왔구만. 야, 전순, 우린 니년 돛다 필요 없어. 종돈을 받아먹는 게 굶어드는 게 낫겠다고. 맞아, 어디 천박하니? 감히 우리 앞에서 돈 자랑을. 내가 1억을 기부하던 10억을 기부하던 식모신녀하인 따위밖에 안 되는 년이야. 천성은 변하지 않는 법이니까 이런 인간들에게 기부하고 뭐고 다 취소해버리자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그만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사회자 할머니가 시어머니를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 마을에 어릴 적 함께했던 하나가 우리들은 친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점수를 매기거나 비난을 받으려고 하지 말자. 그 순간 어른들은 비웃음을 했고 어디서 그 딸딸한 아줌마가 무대에 서냐고 소리쳤다. 이 모든 것을 참고 무대에 올라간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오빠들, 아우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천씨 집안의 순이에요. 여러분이 놀려주던 머슴집 딸이에요. 오랜만에 고향에 온 것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모두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것이 없네요. 몸둘 중년이 뻔뻔하게 고향에 온 것도 모자라 너희 종아야 거기서 뭘 하는 짓이냐?
그녀가 내려와서 안주나 차려줘. 저 여자는 여기서 남편을 찾으러 왔나?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아리가 쓸쓸해 보이냐? 결국 그녀를 조롱했지만 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어져 가는 이야기야, 성지야. 너희들 몇 년 전에 땅을 팔았지. 그리고 훈식이 영무동이도 재산을 홀랑 다 까먹고 방심했다면서. 야들아, 내가 서울에서 우리 며느리를 만나 꽤 성공했어. 장사해서 돈방석에 올랐더니 어디에 돈을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너희 바닥이랑 너그들이 앉아있는 그 땅을 내가 다 샀어버렸어. 미라는 이름으로 땅을 사고 거늘 것이 바로 나야?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저희도 금시초문이었어. 고향의 땅과 건물을 잔뜩 사두셨던 걸 지금 밝히셨어. 성함은 진작에 바꾸셨었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어.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처음 들었어. 시어머니가 고향의 땅을 왕창 사주고 건물까지 매입했다고 하니 하나같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입에 개거품을 댔어. 시어머니는 웃으며 구들과 할아버지께 경고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땅 주인이니까 그만들이 농사 짓는 것을 철수해야겠어. 그리고 마을 건물도 내 소유니까 너희들은 이용하지 말아야 해. 날 친구로 여겼다면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천한 몸 중년으로 대하니 참을 수가 없다. 눈이고 바치고 사람을 시켜서 싹 다 밀어버리고 내가 세우고 싶은 건물이나 올리려고 해야겠어. 벌써 군수님을 만나 이야기도 했고 높은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마치기도 했어. 지금 너희들이 즐기는 술상이 최후의 만찬인데 내일부터는 모두 지옥이 시작될 거야. 시어머니가 참고 계셨던 이유가 이 때문이었나 봐. 친근하게 시어머니를 대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고향을 빼앗지 않았을 텐데 말야. 시어머니의 말씀이 끝나자 모두 침묵했습니다. 개거품을 물고 인상이 구겨졌던 향자 할머니는 말을 더듬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 좀 벌었다고 꼴값을 떠나서 가본데 아무리 땅 주인이 머두로 논바닥을 밀어버릴 수 없을 거구만. 법이 문제가 될 거다. 세아가 내 변호사면으라 내가 법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냐고 나는 깔깔 웃으며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문제없이 다 해결해 드릴게요. 논이고 바치고 다 밀어버릴게요. 변호사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분부만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놓친 애들이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비굴한 자세로 변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것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환이었던 할머니인 향자 할머니가 눈치를 살피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몇 걸음 걸어가더니 무릎을 꿇었다. 얘야, 점순아, 이러지 말자. 나 논 바닥에서 농사 짓는 것으로 우리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있어. 아들 새끼는 한심하게 백수로 거니 딸내미들은 시집 갔다가 모두 이혼해서 손가락을 빨고 있어. 나 아니면 내 새끼들 모두 굶어 죽는 게 이렇게 빌 텐데 논 바닥을 밀지 말아라. 이뤄서 다른 노인들이 줄줄이 움직여 무대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우리 점순이가 고향의 에이스였지만 자가 한마디 하면 우리 길바닥에 나가버렸어. 점순아, 우리가 미안해. 제억은 양해 바랄게. 점순아, 아니 전 대표님, 제발 우리를 내주지 말아줘. 너한테 종년이라고 욕한 것도 미안하고. 너희를 부릅니다. 다시 먹었던 것들에 대해 모두 사과하겠습니다. 순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 당신이 우리 목을 조르고 있으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비굴하게 자기들을 쫓아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만약 그 땅을 모두 밀어내면 다들 굶어 죽을 것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마이크에 대고 킥킥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들아, 옛날 기억나니? 우리는 놀이를 많이 했잖아. 밀밭 끝까지 내로 기어가서 찍고 돌아오는데 10분 줄게 1초당 베어 맞는다. 알아? 딱 3명만 구제해 줄 테니까 다들 놀이 준비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서러울 정도로 당한 것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지 않아도 잘 알겠지. 아, 그 놀이. 예전에는 우리가 점순이를 눌러 먹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됐네. 오래 살아야겠네요. 볼 일이다, 형제야. 다 들린다.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빠져.
너는 놈만 싹 밀어버릴 테니까. 아니야, 점순아. 누가 싫다고 했냐, 나 할 것이요. 꼭 1등에서 내 눈을 지킬 거라고. 10명이 내 발로 나란히 서서 출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이후 시어머니가 호루라기를 불자 다 늙은 놓친 애들이 내 발로 기어 밀밭을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를 농락하고 조롱하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그대로 돌려받는 걸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저는 입을 가리고 깔깔 웃으며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대해요. 너무 멋있다고요. 에이, 머리 정도 가지고 싫은 말이야. 내가 고향에서 무시당하고 살았던 게 한이어서 복수하려고 온 거야? 어떠냐? 이래도 빨리 서울로 올라가고 싶냐? 아니요. 실컷 구경하고 가야죠. 못대로 먹은 어른들이 어머니 앞에서 거닐면서 재미있게 감상할 것 같다고요? 속이 시원하네요. 어머니 진짜 멋지세요. 나도 알지만 그럼 계속 구경이라 하자. 저 못대로 먹은 것들이 내 앞에서 발로 걸어서 기억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묘하다. 좋기도 하고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마리아, 금이 환영을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나도 고맙습니다. 세아가 너 없었으면 성공도 못했을 것이고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랑합니다. 세아가 시어머니가 재판을 잡아 당기시는 볼에 뽀뽀를 한 소리가 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 볼에 입맞춤을 하고 다시 한번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한편 밀밭을 네 발로 기어서 끝까지 왔다고 돌아온 노인들은 서로 3등한 순으로 함께 했었어요. 들리자마자 나를 세워 맞춰서 몸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성자 할머니와 남자 할아버지가 먼저 들어와서 나머지 노인들은 탈락한 것이다. 1등은 성자, 2등은 동현이, 3등은 민식이다. 너희들 녀석들은 내버려 두렴. 나머지는 다 밀어버릴 거야. 이때 다른 범벅이 된 형제 할머니가 두 손을 싹싹 비벼가며 말했다. 나 좀 살려줘라. 내가 밀어버리면 내 새끼들은 진짜 굶어 죽을 거야. 제발 좀 살려줘. 그럼 3등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양보해 달라고 해보라. 누구든 3명만 보여주면 쓰도록 하겠다. 성자야, 내 최고의 친구 성자야. 내가 좀 양보해주면 안 되겠니? 넌 나보다 형편이 더 나아. 친구를 좋아하시네. 네 막내 아들이 있는데 나를 무시해서 50년이 남았어. 내가 네 막내 아들의 책가방을 들어주고 한 번만 양보해주겠다. 생각하면 아직도 부담이 느껴져 인연이 망하려면 너도 망해라 년아. 무이여.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런 게 다 늙어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싸움 박질인가? 이년아, 넌 노래에서 쳤으니까 빨리 가서 지어라. 싸움은 할머니와 성자 할머니의 말싸움에 이어 다른 노인들도 말싸움이 터졌어요. 시어머니는 이를 보고 뿌듯하게 웃으시더니 곧 마음을 결정하고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됐어. 그만하면 됐어. 다들 그만 싸우고 나는 누구처럼 갑질을 하러 온 줄 아니라. 내 고향 땅을 밟으려고 내려온 것이야. 너희가 날 짓밟겠다고 해? 무서워서 못 내려왔다가 며느리를 만나 성공해 35년 만에 돌아왔다는 건 누가 뭐라 해도 내 고향이야. 난 이 곳을 지킬 것이다. 너희들이 논밭에서 농사를 하는 것을 막지 않을 거야. 대신 모두 내 말을 잘 들어야 할 거야. 내 눈에 벗어나거나 내 심기를 건드렸다. 새도 모르게 밭을 밀어버릴 거예요. 알아들었어. 점점 순나고 고맙다. 우리를 용서해줘서 고맙다. 우린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도 우릴 봐줬는데 우린 널 천한 종년이라고 친구 취급도 안 했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점순이, 난 내가 어릴 적부터 마음씨가 넓은 걸 알고 있었다. 역시 너는 성인 군자 같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제 우리가 너에게 충성을 맹세할 텐데 쫓아내지 말아줘. 선까지는 바라지 않아. 날 사람답게 대해주고 친구로 봐줬으면 좋겠어. 하인이나 머슴이 아닌 친구로 말이야. 그럼 당연하지. 우리 오늘 진짜 많은 것을 얻었어요. 생각을 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선심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모두 만세 스님 만세. 그런 후에 시어머니께서 용서의 말을 전하시자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리며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고향에 집을 짓고 도시에서 을을 도왔으며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드디어 매달려 있던 고민이 해결되자 그녀는 진심으로 행복해 하셨을 겁니다. 가고 싶어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까 봐 미움을 받을까 봐 못 가본 고향을 찾아갔으니 뭐 어쨌든 시어머니는 식당 운영을 맡아 책임감을 느끼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셨습니다. 매일 열심히 가게를 돌며 신선한 재료를 전달하고 맛이 변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계신답니다. 저는 변함없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친정에서도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집에서 지치셔서 은퇴하게 되셨어요. 두 분 모두 과로한 일로 고생을 하셔서 붐비는 장소에서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고향이 있는 한 채를 마련해 주겠다며 노후를 그곳에서 행복하게 보내도록 제안했는데 부모님은 송구스럽지 않다면서 이사하셨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멋진 집을 선물해 주셨지만 친부모께서는 어떻게 공짜로 집을 선물 받느냐고 거부했습니다. 사돈이든 뭐든 우리가 가족인 것은 변함없지만 돈을 벌고 주신 선물은 받아야겠다. 그게 맞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사돈이 피땀 흘려 버신 돈으로 집을 선물 받는 건 마땅치 않다 생각해 돈을 받으셨어요. 계좌번호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안사돈, 만일 며느리가 없었다면 제가 아무것도 해낼 수 없었을 텐데 평생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을 겁니다. 라고 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았을 것이에요. 제 인생의 날개를 달아준 것은 바로 두 분의 딸이니 제가 선물을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죄송하네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다시 갚아드릴게요. 결국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한 친정 부모님은 공짜로 얻은 집에서 노후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첫째가 조금 커서 둘째가 욕심이 나더군요. 저희는 평소에도 서로를 좋아했지만 둘째를 가지려고 더 사랑스러운 부부가 되었습니다. 딴딴이 오빠, 오늘 단단한 밤을 보내볼까? 까꿍아, 오늘 밤은 어제보다 2배로 해지겠지? 어머, 딴딴이 오빠, 까꿍이 심장이 까꿍하는 것 같아. 저희 부부는 매일 둘째를 가지려는 황홀하고 매혹적인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골. 어른들은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설설거리며 비굴하고 얌전한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걸 볼 때 예전에 시어머니를 거리낌과 희롱으로 대하던 노인들이 이제는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네요. 이렇게 사의를 적어보니 당시 상황이 생생히 떠올라요. 시어머니가 당신과 제 이야기를 쓰거나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셔서 일주일 내내 편지를 쓰듯이 글을 쓰고 지우며 반복한 끝에 보내드립니다. 다들 즐겁게 듣고 계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클릭해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